공시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연아입니다. 네, 오늘도 기업들의 최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공시투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흥미진진한 공시 이야기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경제 트렌드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시투데이 공투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10월 7일 월요일 12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이 고용지표 호조에 따라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는 42,300포인트 선을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25만 4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 14만 명을 2배 가까이 웃돌았고요. 실업률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제기가 된 모습인데요. 이러한 경기 지표 호조에 따라서 M7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10월 10일 로보택시 데이를 앞둔 테슬라가 3.9% 오른 가운데 메타는 4% 넘게 오르면서 최고가 행진 이어갔고요. 엔비디아는 JP모건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속에 1%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인식을 얼만큼 재고시킬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지수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오늘 개인 매수세에 따라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잠깐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밑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현재는 2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1.06% 오른 2,59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팔아내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오늘 하루 만에 좀 매도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기관은 5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가나 했더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로 포지션을 전환한 모습인데요. 452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투톱 엇갈린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지난달에만 외국인들이 9조 원 가까이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늘 개장 직후에 59,500원까지 내려앉으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메모리 수요 둔화와 또 HBM에서 특별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들이 제기가 되면서 삼성전자는 오늘도 좀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추월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3%대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 오늘 키움증권에서 목표가를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어서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LG에너지솔루션에 주문을 하면서 12월 양산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5%대 강세로 움직이면서 42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주를 통한 5공장의 빠른 램프업이 기대가 된다면서 메리츠에서 오늘 목표가를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약보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오늘 22일 전후로 해서 인도에서 IPO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현재 구간에서는 1.67% 오른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광보합에서 시작을 해서요. 정정 상승폭이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6% 상승하면서 77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11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이 150억 원 이상 또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12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량이 좀 많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임박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2차 전지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도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요. 에코프로 BM 5%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2%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엔캠 또한 3%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메가터치는 상한가 터치 중이고요. 그리고 TCC 스틸도 24% 강세, 그리고 세아 메카닉스도 22%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고체 쪽으로도 좀 흐름 좋습니다. 코치가 17%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또 미래컴퍼니도 7%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HLB와 알테오젠도 오늘 상승세 이어지면서 모두 다 1위부터 5위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전기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일 것 같은데요. AI 데이터 센터 증설과 더불어서 또 이상기후로 인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충전 등 이렇게 좀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산업에서도 전력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대규모의 전력 에너지 수요에 따라서 전력 설비 그리고 전선주들의 수주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한전선이 싱가포르에서 2건의 수주 계약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럼 먼저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은 싱가포르 전력청과 총 8,400억 원에 달하는 400kV 초고압 전력망 공급 및 설치에 대한 계약 2건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금액은 대한전선의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인 2조 8,440억 원의 약 30%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2건의 계약 중 NDC 373 프로젝트는 계약 금액이 약 5천억 원으로 초고압 교류 송전망 수출로 국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 대한전선이 국내외에서 수주한 프로젝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데요. 대한전선은 전력망 설계부터 생산, 포설, 접속 시험까지 일괄 담당하는 풀통키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2건의 수주 공시 지금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날 대한전선의 주가가 또 11% 급등하는 흐름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수주 프로젝트가 대한전선이 수주한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큰 규모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 확대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이 전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싱가포르 전력청이 상당 기간 준비해온 핵심 사업이어서 더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400kV 이 풀턴키 프로젝트는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이 업체 선정 시에 품질과 기술 그리고 엔지니어링 역량과 또 프로젝트 관리 능력까지 이렇게 전 영역에서 철저한 평가가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터널 구간이 있어서 이 시공 난이도가 높아서 종합적이고 그리고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대한전선은 여기에서 이 유수의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적격 업체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송정민 대한전선 부회장은 이 기술 및 품질 검증이 까다로운 이 싱가포르에서 랜드마크적인 사업을 수주하는 것은 이 대한전선이 기술과 품질 그리고 서비스까지 모든 면에서 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이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주요 시장에 한국 케이블의 이 기술과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지속적으로 일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한전선은 앞서서도 이 싱가포르에서 2016년과 그리고 2022년에 진행된 400kV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가 있고요. 이번 계약까지 성사시키면서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모든 400kV의 풀턴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네, 이렇게 싱가포르에서도 AI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상당한 규모의 전력이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싱가포르의 전력 사업, 이 에너지 사업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싱가포르의 이 데이터 센터 용량은 1.4기가와트로 이 중국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도시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토지 부족과 그리고 높은 에너지 및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부지로 이 싱가포르를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도 이 싱가포르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9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이 싱가포르 정부는 데이터 센터 용량을 기존 대비 30%
이상 확장할 계획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싱가포르는 열대기후 특성상 이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에너지 효율성과 그리고 친환경화가 하나의 과제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변 국가들과의 이런 전력 수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와 태국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이 싱가포르로 재생에너지를 수입하는 프로젝트를 지난 22년 싱가포르 최초로 이렇게 진행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이 싱가포르로 저탄소 에너지 수입을 위한 5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베트남에서 이 풍력으로 생산한 저탄소 전력을 1000km의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2033년부터 수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캄보디아로부터도 해저 케이블을 활용해서 수력과 풍력 그리고 태양광 등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1기가와트를 수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재생에너지 제조 산업에도 이렇게 좀 투자를 단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인도네시아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해서 2027년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싱가포르 데이터 센터 부지로 좀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해서 단행을 하고 있고 전력 수요에 대한 급증에 따라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아무래도 전력을 수입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전선이 또 미국에서 최근 초고압 진류 송전 케이블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좀 자세한 정보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19일 대한전선은 미국에서 진행되는 320kV 이 전압형 초고압 직류 송전 및 그리고 500kV의 이 초고압 교류 송전 프로젝트의 케이블 공급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서 이 500kV의 초고압 교류 송전 케이블 시스템은 현재 상용화된 교류 지중 케이블 중 가장 높은 전압으로 현재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국내 최초로 이 대한전선이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대한전선은 이번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미국에서 진행된 모든 500kV 이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또 수행하는 쾌거를 이뤄내게 된 건데요. 이번 수주는 미국 전력회사인 LS 파워 그리드 캘리포니아가 발주한 프로젝트로 총 수주 규모는 9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북부 캘리포니아, 특히나 이 실리콘밸리와 산호세 지역 등의 이 전력망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 해당 지역은 최근 AI 비즈니스 및 이 첨단 IT 기업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한전선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의 초고압 직류송전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대한전선이 수주한 이 전압형 HVDC는 전류형에 비해서 양방향 송전과 그리고 변환소 설치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풍력 그리고 태양광 같은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 이러한 송전망 운영 기업들은 최근에 추진하는 다수의 신재생 에너지 개통 연계 프로젝트나 또 이 국가 간 전력망 연계 사업에 이 전압형을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HVDC 케이블 시스템 개발에는 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 소수의 기업만이 상용화에 나선 모습인데요. 이 대한전선은 HVDC 분야의 기술력 강화에 집중을 해서 국내 최초로 이 90도 허용 온도를 적용한 525kV의 이 전압형 HVDC 케이블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전선은 이 미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 확대를 전망하고 2017년부터 영업력을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번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총 6,100억 원의 신규 수주를 확보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대한전선의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코스피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게임주가요, 지난 3년간 좀 주가의 암흑기를 겪었는데요. 코로나19 유행기에 누렸던 이 반사이익을 좀 반납한 가운데 신작에 대한 흥행에 부진이 있었고요. 또 개발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좀 장기 부진의 늪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이 좀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증권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요. 크래프톤은 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넷마블도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넥슨 게임즈 또한 최대폭으로 오를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주가도 좀 살펴보면요. 최근 한 달간은 이 펄어비스가 20% 이상의 수익률을 냈고요. NC소프트도 17%, 위메이드도 이 15%의 수익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같이 또 시프트업에 대한 또 기업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7월에 유가 증권 시장에 또 이렇게 같이 상장한 시프트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프트업이요, 이 게임 개발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글로벌 게임 회사입니다. 세계에서 다양한 지역의 게이머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뿐만이 아니라 AAA 게임의 IP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주력 게임으로는요, 승리의 여신 니케가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 이 모바일 버전의 글로벌 출시 이후에 큰 성공을 거두면서 매출액이 굉장히 또 많이 뛰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시프트업의 빠른 성장을 이끌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출시 이후에 첫 주에 총 매출액을 보니까요. 한국과 일본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2023년 총 매출액은요. 대만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7개 지역에서 15개의 수상을 받는 등 국내외에서 다수의 찬사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올해는요. 플레이스테이션5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AAA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 스텔라 블레이드를 출시를 하면서 더욱 포트폴리오를 지금 현재 다각화한 상황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요, 8개 국가에서 이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의 판매량 기준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플스 플랫폼으로 인해서 기반으로 게임을 있는 가운데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게임 시장과 또 산업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또 입지를 바탕으로 해서요. 계속해서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시프트업이 올해 코스피 시장의 IPO의 초대어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저도 여기에 좀 참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또 기대도 굉장히 컸었고요. 또 이 상장을 하면서 또 게임 업종 5위 안에 드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국내 게임 개발사 흡수 합병한다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공시 내용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시프트업이 국내 게임 개발사 흡수 합병합니다. 자세한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시프트업이 국내 게임 개발사 테이블원을 흡수 합병한다고 9월 30일 공시했습니다. 시프트업과 테이블원의 합병 비율이요 1대 0이고요. 이번 합병 절차 이후에 시프트업은 존속 회사로 남게 되며 테이블원은 소멸됩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5일입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요, 테이블원 소속이었던 지효근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우수 개발 인력이 시프트업 산하로 소속되게 됩니다. 이 테이블원은 지식재산권 프로덕션으로 다수의 IP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 회사들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테이블원의 이 개발팀은요, 지난해 이미 시프트업에 합류를 하면서 신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 인수 합병으로 인해서 내부에서 개발 중인 신작 프로젝트 위치스의 개발 속도를 본격해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테이블원이 쌓아온 노하우와 자산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최근에 게임 업계에 따르면요, 인원을 줄이고 있는 분위기인데 시프트업은 지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수한 개발 인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의 일환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듯이 다른 게임사들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또 앞서서 이 시프트업 기업 소개에서도 봤듯이 이렇게 좀 매출원의 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이 이 승리의 여신 니케인데요. 그렇다면 이 앞으로의 좀 매출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시프트업이요, 먼저 이 데스티니 차일드로 성공을 이끌었고요. 지금은 이 승리의 여신 니케가 연달아 성공을 시키면서 이 서브컬처 장르에 특화된 이 오리지널 IP 개발 능력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프트업의 안정적인 매출원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지난 4월
4월에는요, 플레이스테이션 5 독점 타이틀로 스텔라 블레이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2개월 만에 약 1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을 하면서 플랫폼 다변화를 성공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시프트업이 처음으로 출시한 싱글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기도 합니다. 이 게임 원화가 출신인 김영태 대표의 아트 스타일이 좀 녹아 들어간 이 캐릭터와 또 화려한 액션성이 최대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여신 니케의 흥행 지속과 또 스텔라 블레이드의 흥행으로 인해서요, 2분기 매출액이 652억 원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45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매출액 중에 59%가요, 승리의 여신 니케였고요. 39.7%가 스텔라 블레이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2025년에는요, 승리의 여신 니케의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고요. 또 스텔라 블레이드의 PC 버전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더욱 개발 인력이 커지면서 지금 투입하고 있는 프로젝트 위치스의 그 정보 공개까지 있을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이벤트가 연이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모멘텀을 좀 강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증권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이렇게 좀 실적 모멘텀도 있다는 소식 만나봤는데요. 그래도 이번 좀 하반기 호실적으로 전망이 되면서 증권가들이 좀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전망도 함께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하반기 아무래도 호실적을 좀 전망한다라는 리포트에 주가가 9%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소식에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2% 넘는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11.92% 상승하면서 62,900원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이거를 매도에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시프트업은요, 좀 상장 당시에는 고평가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기대되는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해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요, 시프트업의 상분기 실적 전망치가 매출 592억 원, 영업이익이 451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KB증권은요, 시프트업에 대해서 이 서브컬처 장르에 특화된 오리지널 지식 재산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이 컨설에 대해서 흥행력을 입증을 했다면서요,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잡았고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습니다. 또 미래에셋증권은요, 이 시프트업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해서 26%, 35% 증가하면서 좀 더 많이 이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또 니케와 스텔라 블레이드의 이 매출 성장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요, 중국의 판호 발급 가능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게임 업종의 최선호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9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또 다음 달에 이 국내 게임 업계의 최대 행사로 꼽히는 지스타가 열립니다. 이 지스타에서는요, 이 전야제에서 대한민국 게임 대상 시상식이 열리는데요. 게임 관련해서 가장 큰 상을 또 수여하는 그런 시상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인지도와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파악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 업계에서 그 대상 후보작으로 두 작품이 꼽히고 있습니다.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와 그리고 넥슨의 퍼스트 디센던트가 후보작인데요. 아무래도 두 작품 모두 신규 IP를 활용한 콘솔 작품이니만큼 어떤 작품이 수상을 하게 될지 이 점도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프트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들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의 공시 요약입니다. 대한전선은 싱가포르 전력청과 총 8,400억 원에 달하는 400kV 초고압 전력망 공급 및 설치에 대한 계약 2건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금액은 대한전선의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인 2조 8,444억 원의 약 30%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2건의 계약 중 NDC 3713 프로젝트는 계약 금액이 약 5천억 원으로 초고압 교류 송전망 수출로 국내 역대 최대 규모고요. 대한전선이 국내외에서 수주한 프로젝트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한전선은 전력망 설계부터 생산, 포설, 접속, 시험까지 일괄 담당하는 풀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대한전선은 지난달 미국 초고압 직류송전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시프트업 공시 요약입니다. 국내 게임 개발사 테이블원을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시프트업과 테이블원은 합병 비율이 1대 0이며 이번 합병 절차 이후 시프트업은 존속 회사로 남게 되며 테이블원은 소멸됩니다. 합병 기입은 오늘 12월 5일입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의 흥행 지속과 스텔라 블레이드의 흥행으로 2분기 매출액이 652억 원, 영업이익이 45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 중 약 59%가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39.7%가 스텔라 블레이드에서 발생했습니다. 미래색증권은 시프트업이 하반기 중국 판호 발급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게임 업종 최선주로 뽑았고 목표 주가를 9만 5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화재 사고로 인해서 이 2차 전지 내에서도 배터리 화재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한다면은 2차 전지 역시도 이제는 좀 배터리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이 진단 솔루션 또한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민테크입니다. 민테크가 지난 2일 이 국책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먼저 공시부터 살펴보시고 관련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테크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신규 국책기관으로 주관됐다고 선정했다고 지난 2일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테크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총 45억 1천만 원의 연구개발비 중 자기 자본 중 7.2%에 해당하는 21억 8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민테크는 10% 이상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리튬이온 배터리 셀 제조 공정 기술 개발과 10% 이상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 연계형 고생산성 배터리 제조 공정 기술을 개발을 수행하게 됩니다. 연구 개발 기간은 총 3년 5개월로 충북 테크노파크,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한국공학대학교, LG에너지솔루션과 공동 개발에 나서는데요. 이상탐지 정확도 90% 이상의 배터리 제조 공정 시뮬레이터 개발과 고생산성 배터리 제조 공정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테크는 이번 국책과제를 통해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석법을 통한 2차 전지 불량 검출 기술 신뢰성 증대와 디지털 트윈 기술과 배터리 기술의 융합으로 개발된 시뮬레이터를 통한 배터리 제조 공장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배터리 활성화 공정 시간과 비용을 낮춤으로써 원가 경쟁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공시에서도 살펴봤듯이 이렇게 국책 과제를 통해서요,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석법을 통한 2차 전지 불량 검출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더 증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임피던스 분석법,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네, 먼저 임피던스는 이 교류, 전류 또는 이 전압을 인가했을 때 나오는 전자 그리고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의 총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류의 저항 수치를 계산해서 몸 안의 성분을 측정하는 이 체성분 분석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테크에서는 이를 활용한 임피던스 분광법이라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임피던스의 변화를 통해서 이 배터리의 상태를 분석하는 민테크만의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알칼리 전지부터 이 전기차 배터리나 핸드폰에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 전지, 그리고 전고체 전지나 또 리튬 메탈 전지, 연료 전지 등 이렇게 전기화학이 일어난다면은 모두 다 이 임피던스 분광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존의 충방전 검사 방식보다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인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기존 1, 2세대 이 진단 장비에서는 최소 8시간에서 최대 3일까지 소요됐던
예상했던 시간을 15분 이내로 줄였다고 하고요. 또 한 번에 100만 원까지 들여야 했던 이 진단 비용도 민테크의 신속 진단 시스템에서는 10만 원 선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미세 성능 차이를 검출해낼 수가 있고 또 미세 결함 유형 구분이 가능해서 품질 문제를 정밀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용과 시간 그리고 성능 세 마리 토끼를 잡은 이 민테크는 임피던스 분광법을 앞세워서 이 국내 배터리 진단 시장의 90%를 장악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국내외를 통틀어서 이 임피던스 분광법을 활용한 배터리 진단 기술이나 또 진단 제품을 상용화한 기업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만큼 독보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임피던스 분석법을 활용한 이 올인원 배터리 진단 시스템 그리고 임피던스 분석기 등의 배터리 진단 시스템이 주력 제품인데요. 지난해 이 부분에서만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앞서 살펴봤듯이 전기화학이 일어난다면 임피던스 분광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는데요. 또 배터리 진단에 있어서 좀 가장 효율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진단 시스템으로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 배터리 화재들 좀 방지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임피던스 이 분광법이 배터리에 이상 징후가 생겼을 경우에 알려주고 또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가진 건 맞지만요. 아직까지 좀 배터리 화재 방지에 특화된 기술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민테크에서는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임피던스 분광법을 탑재한 이 EIS BMS 개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EIS BMS가 상용화될 경우에는 이 민테크는 배터리 화재 방지 부문의 이 대표 기업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임피던스 분광법 이 기반의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된다면은 제조 불량이나 또 내부 단락을 비롯해서 이 과충전과 가방전, 열 노출, 그리고 침수 충격 등에 대한 이런 진단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배터리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배터리 안전 진단 신뢰도를 크게 개선할 수가 있게 되고요. 배터리 진단 시스템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편의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민테크 측에서는 이 지난해 참가한 배터리데이 2023에서 이 EIS와 BMS를 결합한 전기차 배터리 진단 시스템을 올해부터 좀 공급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지만은 아직까지 상용화는 이뤄지지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회사 측 관계자는 임피던스 분광법과 그리고 배터리 진단 시스템이 탑재된 원칩을 하드웨어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비용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BMS 고도화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사용 중인 배터리를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좀 체크하고 이 문제의 소지가 보이면 경고를 해주고 또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면서 민테크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은 이미 갖추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기술까지 좀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시장에서는 더욱더 독보적인 점유율을 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도 공시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이 배터리에 대한 공정 기술 개발에도 나서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이 기술 어떤 기술일까요? 네, 민테크는 2차 전지 생산 공정의 마지막 단계인 화성 공정, 이 활성화 공정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이 화성 공정은 충방전 검사 시에 이 배터리의 불량을 검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검사로는 이 미세 불량 검출에 한계가 있고 또 에이징 과정에서 10일 이상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민테크의 화성 공정 시스템을 이용한다면은 미세 불량과 또 계면 안정성 검출이 가능하고 또 에이징 과정도 수일 이내로 대폭 축소하는 이러한 공정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이 유럽 및 북미 지역 내 이 신규 기가팩토리 증설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서 화성 공정 신규 수요의 증가가 기대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3세대 배터리 진단 기술을 지닌 이 민테크의 글로벌 사업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까지 민테크의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수집 연결 핀테크 기업 쿠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요, 바로 데이터의 연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플랫폼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쿠콘은요,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이고요. 고객에게 AIP라는 이 표준화된 형태로요,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망 그리고 스마트 스크래핑 그리고 오픈 API 등을 통해서요. 이 데이터 수집과 연결에 관한 좀 앞서서 기술력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 혁신을 위한 이 데이터 생태계를 책임지는 것이 쿠콘의 비즈니스의 핵심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다시 말해서요. API 핵심 이 상품을요. 계속해서 개발을 해서 비즈니스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업으로는요, 제공되는 정보를 좀 유형에 따라서 개인정보 API 그리고 기업정보 API 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또 페이먼트 서비스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제공한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는요, 데이터 서비스와 페이먼트 서비스의 매출 비중이요, 60.5% 그리고 39.5%로 나뉘어졌습니다.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이 쿠콘이 본격적으로 좀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인수합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쿠콘은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VDP 랩스와의 합병을 진행합니다. 서비스 분야를 확장을 하면서요.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VDP랩스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회사로 정신 건강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서울시 청년을 위한 웰니스 서비스 실증 사업을 수행한 바가 있는데요. 외부 기관 등으로부터 헬스케어 데이터를 수집해 제공하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쿠콘은 이번 합병으로 인해서 양질의 공공, 의료 데이터를 확보하고요. API 형태로의 상품화를 시키면서 헬스케어 데이터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합병 기일은 11월 15일입니다. 쿠콘의 강점인 이 데이터 유통 역량과 VDP랩스의 디지털 헬스케어 인프라가 더욱 결합이 되어서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낼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VDP랩스와의 합병으로 인해서 활용도가 높은 이 헬스케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좀 전망이 되는데요. 앞으로의 좀 시너지를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에도 합병을 한 이력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과의 합병이 이루어진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요, 이 비즈니스 정보 기업인 이 쿠콘과요, 이 지급 결제 전문 기업인 KIB넷이라는 이 기업과 함께 합병을 했는데요. 이 합병을 통해서 아무래도 KIB넷에서 보유하고 있던 국내 최고의 결제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좀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줄이게 됐고요. 서비스에 필요한 금융과 공공 그리고 실물 정보뿐만 아니라 지급 결제 기능까지 더욱 한꺼번에 제공을 하게 되는 양질의 이 쿠콘 정보에 대한 API를 좀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아무래도 비즈니스 데이터에 계속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수합병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앞서서 공시에서도 살펴봤듯이 헬스케어 데이터 확보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급 결제 전문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서 더욱더 몸집을 키우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쿠콘 이렇게 이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니만큼 이렇게 데이터 품질 인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품질 인증에서 또 A등급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데이터 품질 인증 기관으로부터 데이터 품질 인증 A등급을 지난달에 획득을 했습니다. 이 인증은 현재 정부에서 공인한 유일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인증 제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데이터 품질 인증은요, 기업이 유통하고 활용하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의 내용과 또 구조,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요, 평가해서 품질을 인증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쿠콘이 사업자 정보 수집 데이터를 통해서 A등급을 획득하게 된 겁니다. 사업자 정보 수집 데이터는요, 약
86만 개인과 또 개인 사업자, 또 법인 사업자의 최신화된 등록 정보를 포함해서요, 빅데이터 상품을 만들게 된 건데요. 해당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업자 등록 정보, 그리고 업종 코드, 종목 코드, 그리고 업태 등 다양한 사업자 정보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은요, 이 쿠콘이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 입력을 절차를 계속해서 간소화하고 있고요. B2B 서비스 가입 시에는요, 기업명만으로도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편의성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쿠콘의 데이터는요, 쿠콘.net 이 빅데이터 상품 카테고리 내에서 사업자 등록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쿠콘 김종현 대표는요, 정부 공인 데이터 품질 인증 A등급을 획득한 것은 아무래도 쿠콘의 데이터 품질을 좀 공인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고요. 데이터 품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고객이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를 지속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포부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쿠콘 이렇게 데이터 품질력 인증을 받았다는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기업들이 이 고객사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좀 수행할 수 있도록 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API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쿠콘이요, 기업 간 거래를 위해서 고객사 관리 업무를 좀 효율화할 수 있는 사업자 휴폐업 조회 API를 제공을 합니다. 쿠콘이 이 사업자 휴폐업 조회 API를 통해서요, 국세청 홈태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사업자의 운영 상태를요, 한 번에 좀 대량으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요. 해당 API는요, 면세와 과세, 그리고 일반 사업자 등 사업 유형과 또 폐업 일자 같은 상세 정보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용 고객은요,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좀 반복적인 수기 작업을 좀 자동화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거고요. 또 일반적으로는 사업자 휴폐업 상태를 확인을 하려면 국세청 홈태스에 직접 접속을 해서요, 거래처 사업자 등록번호를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쿠콘의 API 도입을 활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사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요, 수많은 거래처의 상태를 좀 한눈에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거래처 관리에 소요가 되는 그런 시간 또한 단축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기업이 쿠콘이 제공하고 있는 이 API를 활용해서요, 대급 지급과 또 거래처 관리, 세금 계산서 발행 등 업무 전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요. 정기적으로는 즉 거래처 사업자 정보를 조회함으로 인해서 이 대금 지급 시에 폐업한 이 업체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하는 오류 또한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정형화된 업무를 좀 자동화하기 위해서 쿠콘을 좀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문의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쿠콘의 이 사업자 휴폐업 조회 API를 통해서요, 공사와 용역, 구매 등에 발생하는 이 거래에서 과세 유형을 좀 손쉽게 확인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 과정 또한 간소화할 수 있다라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 자료에서 살펴봤듯이 뭐 정부기관이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이 이 쿠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쿠콘의 이 API를 통해서 이 시간 관리를 좀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부문에서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서비스를 또 함께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쿠콘의 하반기 실적이나 또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먼저 증권가의 리포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요, 하반기 신규 서비스 확대로 인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이 193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11.2%, 14.9%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2024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PER 10.2배, 그리고 국내 동종업체 평균 PER로
가격을 대비해서요. 17.5%인 그 17.5배 정도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할인되고 있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번 2분기에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매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그래도 하락을 한 것은 신사업에 대한 또 개발과 또 신상품에 대한 개발 투자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유진투자증권이 좀 신규 하반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쿠폰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3거래 연속으로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기관은 그래도 이 거래에 사들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가 흐름은요. 0.53% 소폭 하락하면서 15,030원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데이터 수집 연결 핀테크 기업 쿠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들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테크의 공시 요약입니다. 민테크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신규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2일 공시했습니다. 이로 민테크는 10% 이상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리튬이온 배터리 셀 제조 공정기술 개발과 10% 이상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 연계형 고생산성 배터리 제조 공정기술 개발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번 과제로 민테크는 이상 탐지 정확도 90% 이상의 배터리 제조 공정 시뮬레이터 개발과 고생산성 배터리 제조 공정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테크는 배터리 화재 방지를 위해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임피던스 분광법을 탑재한 EIS BMS 개발에 나섰으며 유럽과 북미 지역의 신규 기가팩토리 증설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화성 공정 신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쿠콘 공시 요약입니다.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VDP 랩스와의 합병을 진행합니다. 이번 합병으로 양질의 공공, 의료 데이터를 확보하고 API 형태로 상품화하면서 헬스케어 데이터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합병 기일은 11월 15일입니다. 쿠콘의 장점인 데이터 유통 역량과 VDP 랩스의 이 디지털 헬스케어 인프라가 결합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하반기 신규 서비스 확대로 인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동종 업체 평균 대비 할인돼서 거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공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업 공시와 소식들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투데이 다시 보기는요. 네이버 유튜브 채널 MBNTV와 코즈구 투자교실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공시투데이는 내일 12시에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